가지 사례 중에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또 어떤 분은 그 아버지의 자살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으로 암을 만든 것 같다 한 분도 사례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 뭐 분노의 마음, 또 쉬고 싶은 마음, 또는 어떤 경우는 아까 가족 전체를 융화시키기 위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방법론으로 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다루는 주제이긴 해요. 근데 이게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암이라는 질환에도 연결된다는 걸 저는 여러 번 확인하게 돼요. 이제 그 관점까지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여러 번 던지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자궁경부암 초기였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리를 하면 한 열흘 이상씩 엄청난 양으로 하는 통에 뭐 그냥 덩치도 작은 분인데 이렇게 바깥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리대 큰 거 뭐 오버나잇이라고 하는 기저귀 같이 큰 것들을 해야만 겨우 안 새고 자꾸 출혈이 많다 보니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늘 스스로에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조금 생리 아닌 날이 조금 있다 보면 또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미레나라고 안에 루프 같은 게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생리가 안 나오게 하는 일종의 피임약 같이 그걸 했더니 생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얼마간 아주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몇 년간, 한 2년간인가. 근데 그 다음에 정기검진에서 약간 이제 그렇게 억지로 호르몬을 조절하다 보니까 뭐 자궁 내막 또는 뭐 자궁 경부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생리 안 나온 건 편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생리가 교란이 돼서 병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빼자니 이게 두렵고 안 하자니 또 이런 뭐 암 만들어진다니 두렵고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본 질문은 그거였어요. 생리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생리는 생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생리 여자들만 하는 거다. 또 임신, 또 뭐 불편함,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생리를 그러면 하면은 뭐가 불편하고 뭐가 이득일까요? 그랬더니 이득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더니 이득은 있네요. 임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인에게 임신은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맨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또 폭력을 쓰고 이러는 통에 엄마가 수시로 막 옆방에서 막 쾅쿵 막 퍽 소리 나고 막 뭐가 깨지고 그럼 엄마가 막 집을 도망 나가고 아버지는 막 뒤에 쫓아가고 그러고 나면 집을 나가고 엄마가 며칠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도시락도 자기가 갑자기 싸가지고 학교 가야 되고 이게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결혼도 안 하고 싶었는데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이 그래도 결혼이 제일 그래서 본인 사는 동네하고 제일 먼 동네에 가서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또 나이도 좀 많은 남자에게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데 또 그 부분이 애매하게 그분이 3대 독자여가지고 애는 낳아야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유지해야 내가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무로 애를 낳았대요. 둘을. 근데 나면서도 남들은 막 애를 보면 막 너무 이쁘고 막 그렇다는데 본인은 그게 별로 그렇게 의무로서 했던 일이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애한테 막 너무 이쁘고 좋은 것이 안 생기는 나를 또 몹시 비난한 거예요. 이 못된 여자 아니야. 이게 사람이야. 막 이렇게 괴로운 거죠.
어찌됐든 그것이 그 괴로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에 걸려 있으면 만성염증이 만들어지고, 만성염증이 암을 만드는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암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물었던 거는 그분이 자궁경부암이어서, 자궁은 어떤 뭘 떠올려서 자궁에서는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니까 생명, 그 다음에 기쁨, 뭐 여기 생명, 창조, 기쁨,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신체 심리학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경지에 있는데요. 몸이 제일 무의식적인 거니까 자궁에는 이런 일반적인 게 있다고 해요. 생명을 기르는 곳이고, 생명을 만든 것만큼 큰 창조는 없는 거죠. 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든 것보다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가요? 이게 생명을, 그리고 기쁘다는 것, 그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이 생명을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가 자궁을 쓴다고 할 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잖아요. 뭐 성적인 오르가즘의 기쁨이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자궁이 암이 생겼다고 하니까 살면서 어떨 때 진짜 기뻤던 적이 언제세요? 아무리 떠올려봐도 내가 기뻤다고 생각한 적이 하나도 안 떠오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내 삶이 창조적이라고 느꼈을 때가 혹시 언제세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창조적으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죠? 생명이요, 부담스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어린 나이에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대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으니까 죽는 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생명이 남는 게 그렇게까지, 좋게 하지만 남들 그렇게 막 물고 빨고 이러는 것만큼 늘 생명에 대한, 이렇게 되면 자궁은 자궁 쪽으로 에너지가 안 가게 돼 있어요. 자궁이 쓸모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자궁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필요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에너지를 안 보내겠다고 내 무의식이 하는 건데, 그럼 이쪽에 병이 납니다. 여성의 뭐 유방, 난소, 자궁 이런 거는 내 여성성에 대한 상처가 클 때 많이 생깁니다. 물론 사회제도가 남녀 차별에 의하여 불공평의 그 질곡이 있죠. 잘못된 이 수갑 같은 게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가 아니고 요 반대쪽으로 기울 정도가 되면 또 그것도 상처가 되기는 해요. 참 여성분들에게는 그 부분이 무거운 좀 정말 고통이죠. 뭐 남자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죄해요. 심리치료를 제가 여러 번 한 몇십 년 해봤잖아요. 가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오고요. 남자는 가끔 전화 한두 명 있으면 저는 맨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제가 하는데, 천하의 남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일부 그랬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남자들이 정말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자궁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각자의 장부들이 어떤 에너지 파장이 다 고유 주파수가 다른데, 그걸 굳이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네. 뭐 유방은 더더욱, 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죠. 우리 블로그, 우리 홈피로 연결되는 블로그에 신체 심리학으로 유방암, 난소암, 뭐 자궁 이런 거 좀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올리브님이 제목 맞죠? 네. 이 저자가 누구? 네, 크리스티안 노스럽.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장이기도 했고 심신의학 학회이기도 했던 분인데 좀 두껍긴 한데요. 각각의 병에 대하여 뭐 난소암, 뭐암 이렇게
암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대하여 신체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쭉 관찰한 바를 적어놓은 책인데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사실 원래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 우리한테, 남자한테는 없거든요. 여성에게는. 그래서 신이 워낙 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에 다 돌보지 못하니까 대타로 보낸 게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우리가 신을 요구해요. 엄마는 신이에요, 나한테. 모든 걸 내 뜻 다 알아주고, 다 공감해주고, 다 보듬어주고, 내가 잘못해도 내 새끼하고 내 편 대주고, 이걸 바라는 거니까 엄마 역할 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성은 참 그렇고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예전에 아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의 원리를 동서고금, 문화가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인종이 다르니까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을 신화나 우화에다가 담아두는데요. 어느 종족에서는 그 한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생리를 마친 여성분에게 맡긴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렇게 설명하냐면, 생리를 마쳤다는 얘기는, 생리를 한다는 것은 생리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는 생리할 때야 임신이 아니지만 멘스가 끊어지지 않을 때는 임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이고, 그 다음에 임신을 끝나는 걸 그래서 우리 보통은 폐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성학자들이 폐경이라는 단어가 뭔가가 어그러지고 박탈된 걸로 느껴진다 해서 이걸 완경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마쳤다. 생리 경도를 이제 모두 마쳤다라고, 뭐 이런 개념처럼 그 부족에서는 내 아이, 내 남편과 내 아이를 만드는 힘이었다가 이게 마치고 나면 이제 전체를 위한 지혜가 생긴다. 전체의 생명을 위한 지혜가. 그래서 임신 여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내 아이에 쏠리기 쉬우니, 이게 끝나고 난 사람이 생명에 대한 지혜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훌륭하다. 그래서 완경 한 분에게 그 공동체의 지혜의 마지막 그 책임자로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저는 매우 공감돼요. 이제 성숙한 여성성은 폐경, 이게 서양에서는 주로 서양도 그런가? 아무튼 폐경하면 이게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봅니다.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핵심만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머리카락처럼 막 세세히 나누는 거가 그냥 큰 줄기만 남고 나머지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그래, 이제 내가 뭔가 핵심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좀 하나씩 덜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어느 순간, 오늘 지금 뭐가 느낌이 강하게 오는 분도 있고, 오늘은 그냥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담이든 코칭이든 바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상담이 시작된다고. 이걸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놓은 게 이렇게 씨앗처럼 징검다리처럼 놔져서 어느 날 걷다가,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이런 모양의 이런 색깔 그린 게 이거 그러구나 하고 이렇게 툭 떠오르기도 해요. 그걸 막 일부러 쥐어짜지 않아도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뭔가 응어리가 훅 풀려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고 씨앗을 뿌리는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애쓰셨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